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특히나 우리 가족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고생할 때는 전부 다 제 책임이라고 저를 손가락질 하더니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와서 우리 딸 우리 딸 그러더라고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이번 기회에 부모님이랑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려야 하는 건지 정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다 느낀 적 없었거든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오로지 제가 노력해서 스스로 번 돈으로 부모님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때마다 용돈 챙겨드려 왔었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4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싫습니다만 아무튼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리다시피 하고 집을 나가버렸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원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재산 분할이랍시고 얼마 받지도 못했네요. 거기다 남편에게 아이를 맡겼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이혼하면서 법적으로 얼마씩 받기로 한 양육비는 전 남편이 돈이 없고 일자리 못 구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허구한 날 빼먹기 일쑤였지요. 진짜 그 인간을 믿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른 부모처럼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잖아요. 전 남편이 주기로 약속한 양육비는 아예 없다 치고 혼자서 애 키우는 이혼녀 입장에서 돈까지 없으면 정말 비참한 꼴이 될 것 같아서 더더욱 이악 물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제가 이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제 하나뿐인 남동생이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모든 것을 전부 해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두 분 노후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정도로 온 집안의 재산을 긁어 모아서 동생에게 집을 해주고 진짜로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장가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돈 벌어대랴 애 키우랴 개고생을 할 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지요. 이혼하고 한참 어려울 때 한 번은 제가 엄마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손으로 골라서 선택한 남편이고 그리고 이혼도 너 혼자 결정했으니까 괜히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랍니다. 물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에게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로 상식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했던 제게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그저 서럽고 서운했을 뿐이에요. 어찌나 매몰차게 선을 그으시던지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다시는 부모한테 그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다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남동생이 장가를 간다니까 간이며 쓸개며 아까운 줄 모르고 전부 다 내어주시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돈 없다 돈 없다 대놓고 뒤로 빠지시더니 그나마 겨우겨우 냉장고랑 TV랑 해서 500만 원 채 안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그렇게나 아까웠는지 나중에는 제 얼굴 볼 때마다 이혼할 줄 알았으면 괜히 돈 들여서 해줬다고 제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옛날 분들 머릿속에는 아들이 최고라지만 이 정도까지 차이를 두는 건 너무한 건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부모님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하고 똥 씹은 얼굴로 있었더니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피면서 친정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지방에서 사는 데다가 진작에 자리 잡고 해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지 않냐고요. 대신에 동생은 서울에서 사는데 다들 알다시피 서울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냐면서 집값 최고에다가 물가도 얼마나 높은지 모르긴 몰라도 동생이 저보다 최소 10배는 더 힘들 거라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던 땅들 꺼진 다 팔아서 동생 신혼집 구해주는데 밀어넣으셨고 결혼하면 필요한 거 많을 거라며 현금으로 5천만 원도 따로 챙겨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딸인 저한테는 결혼할 때 겨우 500만 원 해준 걸로 아직까지 집안에서 죄인 취급하면서 동생 결혼할 때는 전 재산을 그냥 주다시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저도 사람인데 왜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남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부모님께 제대로 항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나 너무 서운하다고 아무리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산다지만 나도 똑같이 엄마 아빠 자식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차별하고 하찮게 취급하냐며 한마디 했지요.
그랬다가 그때 아빠가 노발대발하시면서 어딜 딸년 주제에 친정재산을 넘보냐고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서 엄마도 아빠 편을 들면서 TV랑 냉장고 해줬으면 된 거지. 옛날 같았으면 딸 시집 갈 때 집에서 해주긴 뭘 해주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물론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가 무조건 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결혼하는 커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결혼할 때 아무 불만 없이 감사하게 받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생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는 데다가 뻑하면 시집 갈 때 해준 게 얼만데라며 생색내는 게 너무 듣기에 거슬리더라고요. 결국엔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에 그 돈 500만 원 갚아버렸어요. 사실 이번에 남동생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기억 저편에 던져놨던 기억인데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남동생과 저를 심하게 차별을 하셨습니다. 사소하게 용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밥 반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남동생 위주로 집안이 돌아갔었지요. 제가 먹고 싶다고 아무리 졸라도 안 해주시다가 정작 남동생 한마디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마트에 장 보러 가실 정도였으니까요. 한마디로 남동생은 저희 집안에서 무소불위 권력자였던 거예요. 물론 사춘기 때는 저도 부모님에게 이럴 거면 나는 왜 낳았냐고 따지기도 하고 일부러 남동생과 똑같은 대접을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저를 혼내기만 했지 조금이라도 바뀐 건 없었네요.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집 앞에서 엄마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제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저를 개패듯 두들겨 패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남동생이 아끼는 샤프를 제가 빌려갔었는데 돌려주는 걸 까먹은 거죠. 그런데 남동생은 제가 마치 훔쳐간 것처럼 고자질을 했고 그 사실에 화가 나신 엄마가 저를 마구잡이로 때리신 거예요. 다음 날부터 학교에 제가 집에서 맞고 산다는 소문이 쫙 돌아버려서 한동안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친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까지 때릴 문제는 아니잖아요. 더욱이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되고 보니 그 당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부모로서 나한테 몹쓸 짓들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한마디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자식 취급도 안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최근까지 그럭저럭 기본적인 자식 노릇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저는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부지런히 부업할 수 있는 기회만을 계속해서 찾아왔거든요.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는 어떻게 겨우 먹고 사는 건 해결한다 쳐도 우리 아이의 미래까지는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대리운전이나 배달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놓는 것도 아이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혼자 놔두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미디어 편집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요즘같이 1인 방송 시대에 꽤나 인기가 있더군요. 그렇게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편집 기술을 배웠고 초반에는 돈이 별로 안 되었지만 꾸준하게 매달린 결과 작년 초에 이미 본업으로 받는 월급을 뛰어넘었지요. 그래서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느슨해질 수가 없는 게 이게 기한 안에 작업을 못 끝내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마감 시간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킨다면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아이와 함께 있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다 시간적인 여유도 함께 생겼기 때문에 늘 지금 현재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운아고우나 부모 아니겠냐는 마음으로 용돈 챙겨드려 때 되면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시켜드리는 등 나름대로 자식 노릇을 하며 지냈는데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지 뭡니까. 그날도 제법 큰일이 끝나고 페이를 받은 기념으로 부모님과 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식사하시다 말고는 갑자기 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저를 보면 자식 하나는 잘 키웠구나 싶다며 돈도 많이 벌고 애도 잘 키우는 게 정말 보기에 좋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진짜 바보처럼 이제야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싶어 살짝 감동까지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듣자마자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랑 본인은 앞으로 저만 믿는다고 눈치 볼 남편도 없으니까 당신들이 나이를 더 먹고 늙으면 같이 살자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은 어쩌고 쓸데없는 딸이랑 같이 지내려 하냐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은 해요. 당연히 건강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제가 모시지 못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엄마 아빠 쪽에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저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애초에 집안 재산을 전부 다 남동생 줄 때부터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아니면 저랑 남동생한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던가요. 뭐 대놓고 부모님 재산을 탐내본 적도 없지만 사실 남동생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전 재산 몰빵할 때부터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릴 때 차별당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시 생각이 나버렸고 아무리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라지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나마 제 쪽에서 마음 비우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사는데 내 부모한테 너무 모질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잘해드린 건데 그걸 고맙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늙어서 노후까지 나보고 책임지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순간적으로 부모고 나발이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정색을 하고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동생에 비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늙어서 나한테 빈대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아들 찾아가시라고요. 막말로 그나마 신세진 게 있다면 결혼할 때 도움받은 500만 원이 전부인데 그건 벌써 돌려준 지 오래고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용돈으로 갚을 테니까 제발 아들 놔두고 만만한 딸한테 모시고 살라는 끔찍한 소리는 제발 하지 말라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화가 단단히 나신 듯 저를 노려보며 호통을 치셨지요. 돈 좀 번다고 부모 우습게 알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배은망덕하다는데 조용하게 식사하던 식당은 저희 부모님의 목소리로 시끄러워졌고 결국 저희는 음식을 남기고 급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엄마는 딸 키워봤자 소용도 없다면서 용돈이고 뭐고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저더러 괘씸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저도 두 분 반응을 보자마자 그마저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지길래 이런 부모라면 나도 필요 없다고 앞으로 잘난 아들이나 데리고 평생 행복하게 사시라 내지른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이라 마음 놓고 주변에 말하기도 껄끄러운 일이다 보니 혼자서 꽁꽁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래도 부모니까 제가 먼저 사과하고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를 하며 지내라는 의견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이번 기회에 아들만 편애하던 부모님에게 확실한 제 입장을 밝힐 기회라면서 단호하게 나가랍니다. 저도 이혼까지 하고 혼자서 애 키우는 마당에 남아있는 가족인 부모님이랑 사이가 틀어진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아무리 도움 준 게 없고 저를 서운하게만 하는 부모님이라지만 그래도 몇 안 되는 내 핏줄이니까요. 하지만 용돈 챙겨드리거나 식사 대접 정도는 해드리는 건 몰라도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부모님을 모시는 것까지 제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다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희 집안 재산을 거의 남동생이 가져가다시피 한 상황에서 당연히 부모님 노후는 남동생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고 저는 나머지 모자란 효도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부모님에게 재산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애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는 어릴 때부터 정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보고 살아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네요. 저나 우리 아들한테 조금만 살갑게 대해주시고 또한 남동생과 차별도 적당히 하셨다면 제가 이번 일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텐데 누굴 원망하겠어요. 사람은 모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남남처럼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연락 안 하고 지내보려고요. 부모님이 저한테 먼저 과거의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모를까. 예전처럼 그저 딸이라는 이유로 용돈 드리고 잘해드리려 노력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좋아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아들이니까 저한테 못 받은 효도는 아들한테 받으시면 되겠지요. 이혼하고 당장 생활비 때문에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애 맡아줄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발을 동동 구를 때도 한 번 도와준 적 없는 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해주는 만큼만 저도 똑같이 하며 살 거예요. 저와 제 아들에게 펼쳐질 앞날에 좋은 일만 항상 생기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